지금까지 정비 현장에서 직접 겪은, 센터에서도 알려주지 않는 실제 경험담을 통해 여러분께 유익한 정보를 드리려 합니다. 정비사로서 직접 진단하고 해결했던 특이한 증상들과 쉽게 접하기 힘든 대외비 정보까지 담았으니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비보다 중요한 건 유지보수입니다. 차량 문제가 발생해서 입고되었을 때 정비를 하면 이미 늦은 경우가 많습니다. 경험상 정비보다 메인터넌스 유지 보수가 훨씬 쉽고 뒤탈이 없이 작업도 깔끔하게 끝이 납니다. 문제가 생기기 전에 예방하는 것이 최선의 정비입니다. 필터 교환 주기 체크, 오일 관리, 이상한 소리나 진동이 느껴질 때 바로 점검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경험으로 찾아낸 특이 증상과 숨겨진 원인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폭스바겐 벤츠 시동 불능의 진짜 이유. 차량 시동이 안 걸리며 틱틱 소리만 나는 증상은 대부분 배터리 또는 스타팅 모터 문제로 접근합니다. 실제로 많은 정비소는 진단 후 주로 스타트 모터 교체 견적을 냅니다. 간혹 엔진이 고착되는 경우도 있지만 이런 경우엔 전조 증상이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직접 탈착 후 강제 구동해보면 스타트 모터는 멀쩡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땐 접지선 확인이 중요합니다. 조금은 무식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접지선들을 손으로 잡아 당겨보는 겁니다. 메인 접지선은 몇 가닥 안 됩니다. 엔진의 열에 의해서 접지선이 보기에만 멀쩡하고 실질적으로는 제 역할을 못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시동 불능 시 한 번씩 잡아 당겨 봐야 합니다. 고객 입장에서는 불필요한 부품 교체라고 느낄 수 있지만 많은 킬로수를 운행한 차량이라면 스타트 모터 역시 수명이 끝나갈 시점이기에 오히려 예방 정비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접지선을 작업해드리고 추가 요금은 따로 받지는 않으실 겁니다. 시동 모터 교환으로 작업은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일 테니까요. 두 번째, 벤츠 W205의 시동 불능, 숨은 범인. 신차급 W205 차량의 갑작스러운 시동 불능 증상. 진단기론 스타터, 배터리 모두 정상. 탈착 후 점검해도 이상무. 결국 원인은 IBS 배터리 모니터링 센서의 내부 단자 단선이었습니다. 단순 배터리 본선 교체로 해결됐지만 쉽게 찾기 어려운 부분이죠.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몰라도 내부 기판이 망가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 생각엔 제일 문제가 될 만한 건 배터리 교체할 때가 아닐까 싶습니다. 요즘 차량들은 배터리 쪽이 협소하고 주변부에 센서 장착이 꽤 있으니 교체하실 때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차량도 배터리 교체 며칠 후 이와 같은 증상이 발생하였습니다. 세 번째, 아우디 오일 부족, 경고 등의 미스터리한 증상. 엔진 오일 부족 경고로 입고된 아우디. 전자식 레벨 센서로 1리터씩 오일을 보충했지만 경고등은 계속 유지되었죠. 3리터를 보충해도 여전히 오일 보충 메시지가 점등되었습니다. 이상하여 오일을 배출해보니 8리터 이상 배출되었죠. 그래서 레벨 센서가 측정을 못한다고 판단하고 레벨 센서를 교체합니다. 하지만 오일 레벨 센서 교체 후에도 동일 증상이 나타나죠. 결국 아우디 정비사에게 SOS를 보냈더니 대회비라며 알려준 놀라운 사실. 본네트, 로크 센서 고장. 대부분의 수입 차량들은 본넷을 열면 계기판에 본넷이 열렸다는 표시가 뜹니다. 하지만 이 차량은 이 경고등이 뜨는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계기판에 표시가 안 되었던 겁니다. 한마디로 본넷을 잠궈주는 로크 센서가 망가졌던 것이죠. 그러니 차량에서는 본넷이 안 열렸는데 오일을 어떻게 넣어? 라고 인식하면서 그래서 엔진오일 보충을 자꾸 요구했었던 겁니다. 알면 이해가 되지만 모르면 헤맬 수밖에 없는 증상이죠. 네 번째, BMW X5 253의 주행 불가와 전자장비 마비. 미션 트러블, 주행 불가, 전자장비 마비 증상 발생. 와이퍼, 창문 작동 안 되고 경고등 일제히 점등. 주변 동료들의 의견은 대부분 미션 고장. 하지만 문제는 의외의 곳에 있었습니다. 시운전 중 증상이 나타났다가 사라지기를 반복하는 중 핸들 아래를 툭툭 건드리는 과정에서 증상 반복이 발생한 것입니다. 키스위치 접촉 불량을 우연찮게 찾아내었죠. 우리나라 차량에서는 삼성 SM5에서 종종 발생하는 증상이죠. 생각해보면 수입차도 국산차의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으니 잘 접목시켜보면 좋은 결과가 생길 겁니다. 정상적인 진단 절차로는 찾기 힘든 증상이었지만 우연히 문제의 핵심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다섯 번째, 레인지로버 마일드 하이브리드 방전 이슈. 신형 레인지로버 스포츠 마일드 하이브리드 차량의 방전 문제.
이 차량은 일반 차량처럼 시동 걸면 12V 배터리가 충전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48V 리튬 배터리가 주행 중 12V를 충전하는 방식이라서 시동만 걸어놔도 충전되지 않습니다. 특히 주행거리가 짧고 블랙박스를 상시 전원으로 연결해두면 방전은 피할 수 없습니다. 세컨카로 이 차량을 운용하는 분들은 반드시 참고하셔야 합니다. 간헐적으로 발생하는 이런 트러블을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접지 보강은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래된 차량일수록 정기적 트러블은 대부분 접지 문제에서 시작됩니다. 엔진 열에 노출된 배선은 시간이 지나며 열화되기 쉽고 이로 인해 시동불량, 경고등 오작동, 전자장치 오류가 발생합니다. 어느 정도 운행이 된 차량의 접지선의 저항을 측정해보면 수치가 높게 표출됩니다. 아시겠지만 저항은 0에 가까운 게 제일 좋잖아요. 비슷한 언저리에만 있어도 좋은 상태라고 봅니다. 정비소에 가시게 되면 가끔 접지선 저항 측정을 받아보시고 필요하시다면 보강이나 교체를 해주세요. 접지 보강은 비용도 크지 않고 예방 효과는 굉장히 좋습니다. 두 번째, 선루프 물 배출구 청소는 오일 교체 시마다 해주세요. 선루프 장착 차량에서 실내로 빗물 유입되는 문제의 대부분은 물 배출구 막힘 때문입니다. 특히 수입차는 시트 하단에 전자 모듈이 많아 실내 유입 시 수리비가 어마어마합니다. 에어로 배출구 청소만 해줘도 큰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강하게 에어는 쏘지 말아주세요. 호스가 빠지는 불상사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약한 바람으로 불어보면 밑에 쪽에서 소리가 나거나 물이 흐를 겁니다. 세 번째, 문틀 고무는 소모품입니다. 운전석과 조수석 문짝 고무는 주행 시 풍절음과 빗물 유입을 막는 중요한 부품입니다. 노후되면 새차 같은 감각도 사라집니다. 교체 시 체감이 확연히 다르며 비용도 크게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자주 사용하는 도어의 문틀 고무라도 바꿔주시면 열고 닫을 때 느낌도 좋아집니다. 문짝 고무와 맞닿는 부분, 차체에도 문틀 고무가 들어갑니다. 이것과 같이 해주시면 훨씬 더 좋은 효과를 얻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느낌도 좋아지지만 그보다 실내의 센서나 모듈을 빗물로부터 보호할 수 있습니다. 정비는 사람과 사람의 신뢰에서 시작됩니다. 정비사도 사람입니다. 완벽하진 않지만 최선을 다해 진단하고 수리합니다. 고객께서도 정비사를 하대하지 않고 신뢰해 주신다면 더 나은 정비 환경과 문화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정비에서 제일 중요한 건 메인터넌스입니다. 정기적 문제는 접지와 본선 확인이 우선입니다. 숨겨진 대외비 정보는 정비사의 경험에서만 얻을 수 있습니다. 고객과 정비사의 신뢰가 결국 최고의 정비를 만듭니다. 접지 보강, 선루프 배수구 청소, 문짝 고무 교환 꼭 확인해 보시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